안녕하십니까. 변동성이 매우 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오늘도 제 짝꿍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잘 계신 거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만 잘 계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죠. 네, 심했습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고,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끝났지만 네, 상대적으로 잘 끝났지만 그렇죠. 어젯밤 이제 뉴욕 증시 보고 목요일 증시와 뭐 수목금 증시가 아주 그냥 변동성 심해서,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아침에 주식시장을 사실 시작할 때 겁이 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기대는 좀 했었어요. 사실 요런 기운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네. 보죠. 아침에 생각보다 개파락이 나오면 매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매수를 진행했고, 혹시나 생각보다 덜 빠져서 시작하면 무조건 팔고 시작한다. 네, 그런 관점이었는데, 뭐 일단은 가장 재미없는 주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이번 주 어떻게 관전평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하면서 네. 제 지분을 점점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자료를 봤더니 또 제 지분 제가 말할 시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제가 잘 치고 들어가서 오늘 철저하게- 빼앗긴 지분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 룰을 지키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관전평부터 말씀해 보시죠. 네, 이번 해주시죠. 주보다는 오늘 시장에 오늘 시장? 대한 흐름이 네. 굉장히 중요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반등한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시황에서 언급하고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저점 대비 낙폭을 줄여줬던 네. 흐름과 원인에 대해서는 네. 주변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변 국가의 시장 상황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네. 신흥국 시장. 신흥국. 7대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이 포지션이 가장 높고요. 높고. 그다음 한국이고요. 네. 인도이고요.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이렇게, 대략 이 정도의 네. 순서로의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개국의 오늘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은 플러스 마감했고요. 물론 네.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네, 밀리서 하락 시작했지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나라들은 거의 보합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장중 플러스권까지도 만들어줬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이유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들 나라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왜 이 신흥국 시장에 있는 지수에 세- 또 종목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셌을까? 이 시장이 왜 의외로 강했느냐? 네. 어제 파월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제였죠. 네. 그제 메시지가 뭐냐면 11월 FOMC 회의 이후에 나왔던 메시지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2월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긴축이었습니다. 우리가 긴축을 바라볼 때 경기 전망에 있어서 경기가 좀 더 후퇴한다라는 측면으로 긴축을 이해하거든요. 네. 경기가 네.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측면으로의 긴축을 네. 이제 이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 전망 자체가 그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글로벌리한 네. 상황에서 자본 이동의 경로를 판단해 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네. 금리에 투자를 하는 네. 가장 많은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 채권 시장이기 채권이죠. 때문에 네. 선진국 시장에서 낮은 금리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위기가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은 좋은 겁니다. 거죠? 네, 맞아요. 디폴트 상황이 아니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은 신흥국 시장에 돈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머징 마켓의 7개 나라, 주요 네. 국가, 이들 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됐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략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낙폭을 줄여주는 네.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의 흐름은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네. 다시 되밀렸죠. 네.
이런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났고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 시장에서의 흐름은 역회된 숄더형을 그죠? 만들어 가면서 이 롤링 흔들림의 과정 휩소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사이에서의 등락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번 13, 14 이벤트 이후의 보면. 상황은 주가 지수의 상승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렸었죠. 네. 지금 주변 사실 대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없는데 네, 전체 불구하고. 모습은 네.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주가가 부분 되밀리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 과거에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특히 지금과 같이 21 이평선과 61 이평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과거에 바닥점을 찍는 과정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짧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흐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바닥점을 찍는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죠. 아주 유사하지 않지만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교차하면서 61 이평선과 21 이평선이 상향화될 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모습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60일 이평선이 돌 때의 형태, 이런 형태의 모습도 되겠죠. 한번 흔들림의 과정. 이런 형태가 과거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위치는 아니지만 흐름이 나타날 때 휩소 현상이죠. 추세를 한번 붕괴시키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됩니다. 이 형태의 모습도 동일 형태의 시장 모습이 되겠죠. 다만 위치가 21 이평선이 61 이평선 아래에 위치한 이런 형태도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되겠죠. 좁은 이평선 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붕괴시키고 그리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바닥점을 찍을 때 정확한 것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화되는 시점, 이런 상향화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1차 상승을 보이고 한번 하락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나서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아주 빈번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 이 아주 유사하죠. 이 형태,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의 시장 모습이 과거에도 시장 바닥을 찍을 때 항시 나타났다는 흐름에서의 상황을 볼 때 지금의 장 판단해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 추세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시장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 지점은 추세가 돌파했던 지점을 먼저 판단해 볼 때 지난 이 7% 상승한 반도체 지수가 10% 상승했죠 이날. 이 하나의 큰 봉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봉의 중심선을 깰 때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오늘 장 전에 오늘 지수는 포함되지 않은 이제 그 차트 모습을 이제 제가 캡처한 모습인데요. 우리 장이 추세가 깨지려면 지난 1차 상승 이후에 흔들림의 과정이 진행됐던 2300에서 2330 구간을 이런 모습으로 깰 때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등락의 모습이 나타난 후에 이 반등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아침에 장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의 금리 상황이 여전히 지난 4.3%의 고점 이후에 지수와 연동되어져서 흐름이 나타날 때 저점을 그 금리 상황에서 4.3% 돌파할 때까지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의 추세가 깨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달러, 채권, 엔화, 골드. 최근에는 엔화, 골드는 이제 안전자산 범주에서 조금 벗어났죠. 한 단계 멀어지긴 했지만 변동성도 심해지고. 기존에 이제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채권, 엔화, 골드를 이제 4대 안전자산이라고 했습니다.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시장이 불안할 때 이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의 종목들이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감지됐을 때 자본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들의 움직임이 달러는 상승으로 가야 되고 채권은 아래로의 강형 반대니까요. 그리고 엔화는 부분 내려가서 옆으로 플랫하게 평평하게 높습니다. 골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이러한 흐름에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끝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죠. 뭐 평온했습니다. 네. 비교적 네. 시장 주시장의 움직임에 비교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말하는데요. 파월이 긴축을 하고 내년도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시황에서 많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되려고 한다면 산업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SOC 투자를 감축시킬 거예요. 기업은 새로운 신규 투자에 대해서 감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원자재의 대표적인 상품이 원유와 구리 가격입니다. 닥터 코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리 가격이 먼저 빠집니다. 네. 이건 이거는 공이 뭐 과거에도 많이 그렇죠. 나타났던 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구리 가격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예상 외의 지금 모습들이 사실 구리에서 나오고 있죠. 구리 가격은 아직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아직 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는 아니죠. 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렇죠. 새로운 추세가 그렇죠. 성공됩니다.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락할 수 있지만 가격이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한참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신고가 근처에 언저리 있어요. 그렇죠. 네. 최근 올해 내의 신고가 근처에 맞습니다. 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경기를 전망했을 때 구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이제 글로벌 자산이 네. 내년 경기가 안 좋다라면 구리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해야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의외로 강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내년 경기 전망에 있어서 실제 필드에서 운영하는 집단의 자본들은 그렇게 경기 전망이 나쁘진 않을 맞습니다.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반의 내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의 평가를 해보게 되면 내년도 경기 전망 시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파월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립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겁을 주고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운동 안 하고 담배 줄이고 술 조금 네. 술 계속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네. 있습니다. 라고 먼저 겁을 줍니다. 그렇죠. 조심하라는 측면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흐름도 한번 점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저는 그거는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 제일 주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좀 숨겨놨다가 처음부터 이게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런가요? 원래 그 조용필 가수가 네. 제일 마지막 그 네. 무대에 쓰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전망은 저도 할 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따 하시고 여기까지 네. 이번 주 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구리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요즘에 저도 같이 이제 주식 스터디하는 모임이나 이제 네네. 같은 주식 이야기를 하는 모임에서 나온 게 네. 구리 가격을 계속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구리 가격을 우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관련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LS LS가 제일 그리고 그렇죠. 풍산 네. 그 주식만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보는데 풍산이 봐보세요. 풍산이 뭐 방산 섹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상승 추세로 완연하게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풍산을 보시면 네. 이제 단기 신고가 영역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LS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네들은 뭐 왜 여기 와 있어 할 정도로 뭐 다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LS, 풍산 그리고 실제로 구리 가격도 아까 차트 보았던 것처럼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너무 비관적인 전망들만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효과들, 통화 정책의 효과들이 사실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실제로 실물 경기에 닥쳤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 이제 두려움들이 있는 건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오늘 특히나 환율도 장 초반에 빵 뜨고 나서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계속 밀렸습니다. 네, 계속 밀렸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지금 뭐 코로나로 다시 뭐 이제 리오프닝 가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 주식들이 뭐 또 들쑥날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미 한번 겪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너무 최소한 겁먹지는 말자. 대신에 아직은 변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좀 리스크 관리는 하는 가되 너무 비관적으로 주식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번 주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LS를 저는 풍산보다 LS를 네. 선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LS를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몇 개월 동안 LS 주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워낙 무거운 네. 패턴이고 그죠, 무거운 패턴이죠. 얼마나 움직였을까라고 네. 판단했는데 신고가 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의 근처에 와 있네요. 와 있어요. 엄청 많이 올해 소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네. 그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무거운 주식인데도 풍산은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기동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전하고 그다음에 뭐 예, 총알. 군사, 네. 군수 네, 이쪽을 군수. 만드는 거고요. LS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뭐 전기동을 기반으로 해서 전선이나 뭐 네. 라인이나 네. 이런 그 전기 제품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예전에 LG 니코라고 하는 회사, 니코동재료. 네, 네. 그 LS 회사의 니코동재료. 전신인데요.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역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주가가 네. 제일 저는 먼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스터 마켓이 네, 제일 보여주거든요. 정확하다고 그래서 구리 가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시그널로 한번 판단해보는 그렇죠. 것도 네. 시장 그 맞습니다. 판단 기준의 주요한 상품 가격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점 네. 체크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 부분 한번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 한 7% 올랐었거든요. 네. 오늘도 장중에 4%가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는 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도 막판에 뭐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가는지 몰라도 네. 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배당주가 강한 장이 사실 재미가 없죠. 제일 재미없죠. 네. 뭐 최근에 2023년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12월 달 들어서 이제 하향 계속 되다가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23년에 이제 당기순이익 영업치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이제 멈췄어요. 플랫하게 멈췄고 내년 한 150조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에 한 20조 정도 적자 보려다가 네. 10조대로 지금 줄었어요. 전망치가 10조, 11조대로. 저는 지난번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 회사채 네. 발행 이제 채권 무산이 얘기를 됐지 좀 않습니까?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고 또 하나는 저기 그 주시장이 약세일 때 움직이는 저기 무슨 주라고 하죠? 음식료나 경기방어? 유틸리티나, 경기방어죠. 네. 경기방어주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전력이 한번 제가 매매를 하지는 네. 종목은 아니지만 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향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폭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전이 움직이는 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근데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가 네, 지금 배당 주식들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캐피탈 로스가 날 수도 있는 변곡점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1년 중에서 네. 대외 변수 이제 막 터져서 진짜 막 폭락이나 폭등 막 그런 이슈가 없이 네, 그냥 평온한 주식시장을 가정했을 때 네. 가장 재미없는 주가 크리스마스 직전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나라 그렇죠. 따지면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휴가 가서 시장이 안 움직여서가 아닐까요? 그 뭐 그것도 있고. 해외 딜러들이 네. 다 휴가를 뭐 가는 그런 시즌이라서. 부분들도 있죠. 휴가 네. 크리스마스 직전에. 근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계속 우리나라 짓눌러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분들이 소위 말하는 큰 손들, 네. 이 결국은 그분들이 주식을 사야 또는 자문사나 운용사에 자금을 집어넣어야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네. 개인 개별 주식을 했던 분들 사실 11월부터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줄이죠. 12월 들어오면 더 줄이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주가 사실 다음 주거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9억 9천만 원 딱 맞춰놨어. 네. 근데 다음 주에 주식시장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줄이겠죠. 일주일밖에 그렇죠.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줄였으면 줄였지 최소한 매수하는 주간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가 사실 가장 재미없는 주고 이번 주부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12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네. 가장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허점을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은 네. 없을까요? 허점이요? 네.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어본 최근 10년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 생긴 이후로부터는 우리나라에는 산타 랠리는 항상 없었습니다. 사탄 랠리가 있었으면 있었지. 그렇죠. 산타에서 니은만 뒤로 옮기면 사탄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산타 오늘 랠리- 다 대부분 다 여기저기서 산타가 아니라 사탄이 왔다. 근데 작년 이맘때도 제가 똑같이 그랬어요. 아, 산타가 아니라 사탄이 왔다. 작년에도 특별한 이게 없었어요. 없었죠. 마지막 네. 주는 재미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큰 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 네. 그거 이제 그게 가장 큰
수급적으로 약한 그런 동력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일정 부분 이제 대주주 금투세에 대한 유예 방안이 좀 네네. 나왔고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아직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지정 범위가 지금 10억으로 하느냐 30억으로 하느냐 네. 만약에 기존 원안 추진했던 100억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12월 달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30억으로만 사실 좀 완화돼도 네. 굉장히 조금 12월 달 재미없는 질질질 흘러버리는 네. 네, 그런 장은 이제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30억으로 되면 내년부터는 좀 12월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비정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는 정말 지루한 장이 될 겁니다. 이게 질질 흘러버려. 그래서 다음 주는 매수, 매도, 손절매, 익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반부에 네, 말씀드릴 내용하고 네, 일맥이 통하는 부분이 네. 덜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배당 관련해서 네. 연말이 배당. 오기 때문에 네, 배당 많은 얘기도 관심들을 좀. 가지고 네. 있죠. 지난해 그 똑같이 배당 관련해서 지난해 그 배당 수익률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 전체 상장 종목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2.5% 정도 네. 됩니다. 금융주는 3% 중반 정도 네, 되고요. 그렇죠. 특히 은행주가 3% 네, 이상 네. 되고요. 지난해 가장 높은 배당을 줬던 회사가 증권회사입니다. 증권사. 그 중에서도 삼성. 삼성증권 네, 압니다. 배당 8.5%였습니다. 네. 엄청나게 제가 이제 삼성증권 좀 많이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거 네. 배당금 계산하다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배당-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배당을 이제 8.5% 국내 상장사주 가장 네, 많이 줬는데 네. 이제 배당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허점이 뭐냐면 배당 락을 계상을 안 하고 이제 배당 그렇죠. 당연히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배당 락에 대해서 배당 주어진 퍼센테이지만큼 네. 하락해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도요. 역시 투자를 이게 주식쟁이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당 뭐 받아 그냥 차익으로 먹으면 되지. 그렇죠. 네. 배당 락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간과하시고 그렇죠. 연말에 3% 준다는데 그 3% 그냥 무위험 수익으로 한번 그렇죠. 잡아볼까라고 해서 연말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이 주식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서 출발하지? 오늘 호가는 보합인데 그렇죠. 전일 대비해서 3%가 빠졌는데 왜 보합일까? 맞아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분들 많이 있죠. 계시죠. 배당 락입니다. 그만큼 배당 주니까. 예, 네. 오늘 파생시장 마감 지수를 보더라도 그 선물하고 코스피하고 지금 네. 배당락 지수에 맞습니다. 따라서 네. 대략 한 2.5포인트에 3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배당락이 네.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네. 배당 투자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배당이 공짜가 아닙니다. 조삼모사였거든요. 그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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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시는 정도는 분이 다 아십니다. 네. 계실까 네. 해서 근데 이제 뭐 분기 배당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배당락일일 건데 네. 나페일 이제 볼까요 한번? 나페일이 올해 이제 나페일이라고 하죠. 마지막 거래일이 네. 29일입니다. 29일이니까 배당락은 28일이 되겠네요. D-2. 네, 그렇죠. 27일까지 다 주식을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도 27일까지 다 파셔야 예. 그렇죠. 30일 날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네네, 이날은 안 그렇죠. 열리니까 네, 맞습니다. 결제 떨어지는 게 29일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하려면 27일까지 매수를 그렇죠. 하셔야 돼요. 매수를 네. 매도를 그때 매수 다- 매도를 다 그렇죠. 하죠. 나는 배당을 안 받겠다. 네. 배당 안 받겠다. 받겠다. 네. 정해야 돼요. 장 마감 네. 시간에까지 포함입니다. 그렇죠. 시간에까지. 네. 그 점 참고하시고 올해 만약에 특히나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50만 원 이상인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세금을 내잖아요. 25%인가요? 22%입니다. 25%. 내는데 만약에 내가 보유한 주식이 손실 나 있다. 그러면 한번 팔았다가 상기시켜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괜히 굳이 내야 되는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고 제가 장 막판에 네. 또 다른 좀 팁을 하나 또 팁이라기보다는 네. 뭐 특정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 네.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릴 게 있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다음 주는 저는 되게 재미없는 장이라기보다 재미없죠. 지루한 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에 주도주가 뭐가 될까? 네, 다음 주는 어차피 테마로 인해서 일정 부분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정도지 오늘 장 막판에 뭐 개별주들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종목일수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는 좀 밑에 와서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너무 거래량 호가도 없이 쭉 밀린다 그러면 네. 매수 정도는 저는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직전 매수, 예, 또는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조금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원래 1월 달에는 뭔가 기대감도 있고 네. 올해 1월이 전쟁 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 제가 월별 순위를 봤더니 1월 승이 제일 안 좋았어요. 원래 제일 좋은데. 어, 그러니까 올해가 제가 첫 단추부터 되게 잘못 깨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내년은 뭔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끌고 1월, 2월, 1월 효과라고 해서 효과도 주가 있고 올라가죠. 그다음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CES도 있고 네. 1월에는 정확하게 테이퍼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전쟁 이슈가 네. 있었고 2월 아, 네. 28일에 전쟁이 테이퍼링 시작했습니다. 있었군요. 네. 테이퍼링이었군요. 이런 네, 거. 테이퍼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1월이 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뭔가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모멘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시작부터 얻어 터지고 시작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 그러니까 맞습니다. 과거 3, 40년 동안 없었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 시장에 한 3, 네. 4년 있었는데요. 네. 1년 넘게 하락장이 계속된 네.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 네. 그러니까 원래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얘기를 했지만 네. 1년 중에 한 반년 정도는 그냥 횡보. 횡보,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그다음에 한 서너 달 정도는 네. 상승. 그렇죠. 그다음에 두세 달 정도 짧고 굵게 하락.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시장이에요.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달라도 네.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그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승은 좀 길고 하락은 짧고 굵습니다. 항상 그렇죠. 보면. 근데 올해는 우리 월봉 보면 아시겠지만 쾅쾅쾅을 3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는 정말로 어려운 해였고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서 정상화되면 특히나 이제 우리 주식은 특히나 추세 추종하는 트레이더들은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살아만 남았다면 아, 내년에 그렇죠.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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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스탠 와인스타인이나 뭐 리차드 데니스 네.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네. 추세 추종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모르세요? 저는 현장에서 네. 돈 내고 깨지면서 배운 내용들이 에드워? 어찌다 보니까 그렇게 네, 비슷하지. 그렇게 몰리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이 결국은 했던 부분들이 다 비슷한 게 네. 추세 추종은 주식시장은 서바이벌 게임이다. 음. 네,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면 살아남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일단은 물리셨더라도 살아만 남고 의지만 네.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같은 장 아까 이거 코스피 주봉 일본 고점 과거 쫙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남부 유럽 위기 사태, 그죠? 피그스 국가들, 네. 뭐 그다음에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 때도 있었고, 네. 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요즘 한창 보시나요? 아우 굉장히 즐겁게 저 보죠. 오늘 하죠. 네, 오늘 합니다. 네. 지난주에 그 9.11 테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이제 3차 대전이다. 네. 끝났다. 그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했거든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장 우리가 상태가. 네.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네. 과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 주식을 사고 이만큼 자산이 네. 되고 몇 네. 더블이 난다. 이런 네. 이제 상상을 하게끔 하는 네. 저 드라마여서 네. 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친밀감이 맞습니다. 있고 네.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9.11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9.11 당시에 대리였거든요. 네. 회사에 출근했더니 지점장님 방에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신문의 일면에 진짜 그 한 면이 다 그 쌍둥이 빌딩 이렇게 되는 네. 사진이 딱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놀랬던 날이었었는데 네. 그날 미국은 휴장을 했고요. 네. 우리 장은 딱 개장하자마자 전종목 하한가 아니었나요? 전종 하한가였고 네. 30분인가 1시간 개장하고 장 멈췄습니다. 서킷 네, 나왔군요. 네, 장을 휴장해 두 번 나오면 휴장. 네, 휴장해 맞죠? 버렸습니다 네. 그날. 그래서 엄청난 그때 그 하락에 대한 경험이 네.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금도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인가 된 거고 사실 남부 유럽 위기 사태 때도 그랬고 네. 한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때 한 복판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끝났다. 주식으로 돈 버는 시기는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산 계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큰 손들의 주식 자산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사실 절대적으로 더 큰 손실인 거잖아요.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네. 큰 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네. 파월하고 네. 큰 손들하고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음모론으로 네. 음모론이면 음모론일 가보시-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파월은 네. 지금 메시지가 네. 내년도 긴축과 금리 네. 정책에 대해서 뭐 두세 차례 0.25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 네. 정책을 펼쳐서 네. 5.2까지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큰 손들은 이미 채권 시장에서 이미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금리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시그널과 자산을 이동시켜 놨거든요. 네. 내년도에 절대 금리 못 올릴 것이다. 네. 니들이 올릴 수 있나 봐라. 왜? 경기 전망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네. 시장의 고용 지표도 오늘 그 주간 동향은 좋게 나왔지만 최근에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안 좋았고 올해는 이번엔 네. 좋았고 아직은 고용 지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니고요. 큰 손들은 내년도 경기 전망과 채권 시장에 대해서 금리는 고점을 찍었고 인하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현 상태에서 플랫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자산을 지금 거기다 맞춰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전체 금리의 상황도 지금 3.4% 수준에서 왔다 갔다 3.4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그래서 지금 큰 손들과 파월이 헤게모니 싸움을 지금 현재 채권 시장 내에서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로는 큰 손 세력이라고도 하고 어떤 자본가들을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아니 되겠지만 연준도 결국은 자본가들의 유태인 자금으로 자본이죠. 유태인 자본을 움직이는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제가 긍정의 뷰로 보는 네.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에서의 동향이 일단 네.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그렇죠. 하나의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대신에 다만 단서가 다만 아직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까 저희 장중만 해도 사실 나스닥 선물이 괜찮았었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는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오늘 우리나라 같은 장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가는 그런 네. 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일단 하겠고요. 네, 네. 자 오늘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번 네. 사실 뭐 특별하게 이벤트가 요즘에 좀 사실 없는 상태라서 그렇죠. 사실 이제 빅 이벤트 다 끝났잖아요. 끝났죠. 뭐 우리나라도 금리도 끝났고 그다음에 뭐 미국도 빅 이벤트도 일단은 당분간 모멘텀 소멸 장세고. 이벤트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제 이창용 네. 한은 예, 총재가 그렇죠. 생방송 기자회견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뭔가 중대한 시장 변환점에 내용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는 생방송이었거든요. 네. 생방송이면 기자들이 의도되지 않은 그렇죠. 질문들을 할 수 질문. 있고 여기에 자기의 내재된 생각이 푹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네. 주시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생방송이다 네. 보니까 준비된 발언만 발언만. 계속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그래서 거죠. 어제 사실 저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재미없었죠. 네.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는 없는 네. 시장일 것이지만 네. 이벤트들은 있었지만 이벤트의 내용에 있어서 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우리 시가총액 상위 네. 종목들 몇 개만 네. 뭐 다 보진 못하고 뭐 가장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개 위주로 대표 네. 종목들 위주로 한번 추세 점검. 그렇죠. 네, 뭐 밸류에이션 점검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추세 점검. 이 취한 상황에서 살 거냐 말 거냐, 대응을 쉽게. 어떻게 할 네. 거냐, 지금 살 거냐, 나중에 살 거냐. 매수, 매도, 홀드. 그렇죠. 주로 매수의 관점에서 시차를 두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그렇죠.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제가 일단 3점부터 봐야죠.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종합주가 지수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게. 종합주가 지수는 60일 2평 위에 있고요. 21일 2평 아래에 네. 있지만 위 61평을 깰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62평 위에 있습니다. 네. 종합지수. 그럼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위에 있는 네. 그 먼저 움직이는 종목에 그렇죠. 대한 흐름을 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일단은 시장 주도주의 개념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랜드마크 플러스 알파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은 그 추세선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시장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네. 횡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60일 이평선입니다. 네. 지금 이평선을 제가 딱 하나만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초록색이죠. 초록색 선이 60일 이평선이고요. 삼성전자의 모습은 62평이 지금 돌았습니다. 주가는 62평 위에 있고요. 네. 62평 수준에서 네. 잠시만요. 오늘 삼성전자가 막판에 양봉으로 돌리면서 네. 추세를 지켜냈어요. 네네. 만약에 오늘 그냥 개파락 나오고 나서 그냥 밀어버렸다면 그렇죠.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네. 봤던 종목은 아까 다른 종목이었고요. 네. 동일한 형태이지만 삼성전자 흐름
상황에서 보면 62평이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62평 위에 있죠. 네. 조정받고 그렇습니다. 지지선 라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평가는 현재 매수는 애매하지만 그렇죠. 보유. 보유 정도는 된다. 네. 왜냐하면 종합지수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의 네. 진행이 그럼요.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그럼 보유. LG에너솔루션 네. 이거는 아직 살 때는 아니죠. 그렇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미 샀다라면 요 구간에 샀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거는 관망. 예. 이게 가장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거를 60만 원에 사서 샀다라고 네. 칩시다. 예, 네. 쳐요. 근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평선을 깼을 때 네. 여기서 그럼 팔았어야지 왜 어떻게 여기서 파냐? 네. 라고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을 판단해 네. 보십시오. 매도는 아니고요. 60일 전 주가 제 네. 그림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60일 전 주가가 9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부분에서의 그렇죠. 네. 가격이겠죠. 60일 전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60일 전 주가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60일 주가는 여기서부터 옆으로 눕다가 내려가겠죠. 옆으로 누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눕겠죠. 60일 전 주가는 계속 한 열흘에 한 그렇죠, 7, 그렇죠. 7, 네. 8일에 걸쳐서 내려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옆으로 눕겠죠. 네. 비슷한 구간대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월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죠. 꼭 62평을 돌파해서 진입하는 게 아니고요. 62평은 월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동행해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타날 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LG에너솔루션을 판단할 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월요일부터 네. 월화 올라간다. 그러면 61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렇죠. 이게 61평 돌파하고 진입해야지라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서 좀 다르네.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돌파하고 나서 네. 안전하긴 한데 네. 돌파하는 구간에서 슈팅이 나와버립니다. 네. 못 따라잡습니다. 대형주는. 못 따라잡으니까. 네, 못 따라잡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케이, 네. 시차를 판단해서 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월화 화요일 정도에 이틀 정도 상승했을 때 네. 그러면 수목 정도에 돌파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LG에너솔루션 같은 종목이 3, 4일 연속해서 주가가 2% 3%씩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것은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럼 저는 이 저가 매수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추세가 반등하지 않고 네. 그냥 주가가 또 밀려갈 수도 있는 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평선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 가격은 반등을 못하면 네. 상쇄되면서 주가는 저는 누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일정 시점에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이렇게. 네. 이 모습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제는 월, 화 강한 상승이 동반되는 흐름이 동반되는 진행될 흐름. 때 오케이. 이때 가능한 매매 시나리오. 전략이죠. 네네, 오케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관망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관망. 저도 관망. 네, 관망의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빠리빠리 삼바 이제 볼까요? 삼바 보시게 되면 삼바는 살아 있고요. 네. 61평을 깼다라고 하지만 추세가 살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1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등락입니다. 이렇게 네, 왔다 이거는 갔다 말 왔다 그대로 갔다. 횡보, 네. 박스권. 횡보하면서 위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60일 이평선을 축으로 해서 등락하는 현상. 이것도 보유하면 당연히 보유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사는 것은 62평 이상에서만 네.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사이닉스. 방금 61평 이상에서만 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내가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네,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건 당연히 보유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지금 사면 싸게 사서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내려가면 언제까지 내려갈 수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좀 횡보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기회비용으로 하지 말자. 물타기도 사실 차라리 조금 더 비싼 상태에서 저는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면 당연히 지금 사서 반등하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짜릿짜릿하고. 근데 우리 타짜 대사 보면 확실한 거 아니면 승부를 걸지 마라. 그 대사가 나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거 더 유명하지만 네. 고니가 그렇습니다. 확실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럼. 맞는 근데 말씀. 지금은 정말 확실한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만 하시는 그렇죠. 게 차라리 지금은 비싼 거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시장에서 수급도 벌리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하이닉스. 하이닉스 이제 빠르게 보죠. 진짜 말도 정말 걱정되는 내년이 잘 걱정되는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 보시게 되면 시청 상위 중에서 가장 힘이 흐름이 없죠. 제일 없는. 네. 네. 이평선으로 보면 60일 전 주가가 여기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
7, 8일에 걸쳐서는 현재 가격은 아니지만 요 가격 구간에서 움직였죠. 네. 그러면 60일 1평이 이제 앞서 60일 1평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린 추세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시장을 네. 평가하고 종목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찾으면 이게 이제 완만하게 누울 때까지 시간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네. 과정. 그러면 주가는 옆으로 횡보해야 기어야죠. 또. 7, 8일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누웠다가 살짝 내려왔을 때 올라왔죠. 네.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 흐름이 나와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차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배팅 시점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길게 보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오려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뭐 분명히 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텐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 타 대형주 대비 사실 하락률이 좀 더 심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회복을 못하고 네, 갭 양봉은 나왔지만 그 갭을 크게 많이 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하락장에서는 좀 더 세게 나오고 반등장에서는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하이닉스는 지금은 저는 아직도 여전히 반등심에도 최소 여전히 2월 반등심에도, 정도 네. 돼야 어느 정도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진행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관망, 네, 관망. 흐름만 네,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좀 1월 이후에 한번 들여다보는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일단은 될 것 뭐 같습니다. 추정치들이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패 추정치가 하향이 멈출 때까지는 일단은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저도 관망하는 자세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볼까요? 네. 쭉 넘어와서 시총 상위에서 현대차.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렇게 말씀드리시죠. 아까 좀 전에 하이닉스 주가가 여기쯤이라고 한다라면 네. 현대차는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네. 한 달 정도, 1월 말 정도까지의 흐름이 진행된 상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60일 이전 주가가 9월 22일이니까 여기쯤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급격하게 내려가는 네. 형태로의 진행이 되겠죠. 대략 이 기간은 한 1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5일 정도의 기간차를 두고 흐름을 지금 현재 판단하고 된다면 요 60일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눕겠죠. 그렇죠. 주가도 여기서 크게 계속 저항 모멘텀을 맞고, 그렇죠. 못 가지고 자연스럽게 61평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주가는 현재 네. 주가만 유지하더라도.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 주가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하이닉스가 2월 정도에 우리가 들여다볼 네. 종목이라면 현대차는 1월 중하순 정도에 와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2월에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는 1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종목으로 그때 세팅을 해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그렇게 판단을 보시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긴 시간이 한데 필요한 겁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죠. 네. 계속 그 관점 가지고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볼까요? 제 코스닥 대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그다음에 네.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네. 봤는데 네.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역시나 좀 쉽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줬었고요. 네. 저희가 뭐 지난주에 좀 안 좋게 얘기했었던 게 대주전자재료나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네. 다 마찬가지죠. 그거하고 셀트리온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상대적으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이번 주에 히트를 쳤던 게 ST팜. 네, ST팜이라고 하는 움직이나요? 정도. 네, 이제 조금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장기 추세의 저항에 맞아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ST팜도 조금 이제 고개를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저는 요거 내년에 지금 사실 실적 대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SK바이오팜은 이제 전 사정권에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SK 바이오팜 네. 그리고 아까 무슨 바이오팜이었죠? ST팜, 팜팜 시리즈입니다. ST팜? ST팜이었나요? 쌍팜. 두 종목이 네. ST팜 괜찮아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라 공략을 해볼 만한 네.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지만 ST팜의 형태도 60일 이동평균에 돌았습니다. 네, 돌았죠. 추세가 돌았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의 흐름은 바닥 찍고요. 돈 이후에 한번 그렇죠. 이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또는 이러한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또는
지금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쉬고 있죠. 네. 여기서 바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움직임이 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입질 배팅으로 들어갈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SK 바이오팜. 이 바이오팜, ST팜이 어떨 때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아, 요거요. 네. 대외적으로 조금 호재가 이번 주 ST팜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 네. SK 바이오팜은 그냥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제 아주 유망한 회사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SK 바이오팜의 주가를 보면 뭐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는데 올라왔지만 흔히 말하는 윌리엄 오닐의 컵앤핸들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뜰 자리였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뜰 자리였는데 전체 시장의 분위기와 연동돼서 한번 네. 출렁임이었고 다시 여기서 뜰 자리였는데 뭐 오늘 네. 전체적인 어제 뭐 시장 분위기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어제 오늘 네. 흐름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저는 이제 12월 달 이제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말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짧게 해서 한번 디테일한 가격 분석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일 이동평선 이미 돌았습니다. 9월 22일이 60일 전 그렇죠? 주가입니다. 11월 22일이 그 20일 전 주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쯤 될 겁니다. 네. 지금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더 높은 위치에 네. 이전까지는 이 구간에서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21일 이평선이 꺾였죠. 네. 근데 하루 이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돌 흐름에서의 가격이 그렇죠. 이제 들어옵니다. 네. 이 낮은 가격으로 가격 진행이 평가 낮아지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월요일장 판단을 해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버틴다. 올라가는 그러면 것이 아니고 버틴다. 버틴다 하면 들어가야죠. 네. 이 종목에 거기에 좀 더 확실한 확률을 높이면은 거래량이 오늘 터져줘야 거래량 하죠. 대비해서 2배 정도만 늘어난다. 아, 그럼요. 베스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람들은 60일이 올라오고 있고요. 20일이 이렇게 돌아주면 정배열이잖아요. 여기쯤 가서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시황에 많이 나오겠죠. 네. 돌파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이고 그럼요. 지금 자리에서 버틸 때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습 공모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모 상장하고 나서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아, 네, 작년 이맘때 때부터 제가 좋다고 했는데 이제 네. 올라왔어요.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내년에 한번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네. 금리 인상기에 가장 사실 센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섹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어쨌든 뭐 5.25 정도가 컨센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8분응선 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그런 관점으로. 그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네요. 네. 제가 SK 바이오팜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예, 간질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간질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팜이 들어가서 네, 농장, 네. 파마시, 예, 그래서 ST팜은 동아ST의 자회사. 제가 이쪽은 잘 안 보던 네, 종목이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저는 셀트리 헬스케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다 모양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저도 헬스케어가 사실 더 좋습니다. 네. 10조. 네, 코스닥 현재 대장주의 모습을 대장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 1위. 그렇죠. 네. 이거를 흔히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그 히든 골드 클로스라고 히든 하거든요. 골드. 네. 히든 골드가 뭐냐? 옛날에 봤던 책에서 보는 옛날 히든 책. 골드. 네. 히든 골드가 히든 뭐냐면 골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네. 있고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딱 붙어서 네. 골드가 나는 겁니다. 네. 원래 골드라는 것은 장기와 아래에서 단기가 확 교차해서 뚫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골드거든요. 이게 히든 골드고 하이 골드는 이제 위에서 나는 게 하이 골드인데 하이골드는 처음 들어보네요. 하이 골드가 더 셉니다. 그 세겠죠. 당연히. 예, 주가는 왜냐면 조정 없이 갔다는 거니까. 이렇게 네. 움직이는 네. 거니까 히든 골드는 이렇게 붙었다가 붙었다가, 움직이는 형태인데요. 지금 히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 둘 다 돌았죠. 네. 돌았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지금 네. 짧게 제가 흐름을 보게 되면 네. 60일 이동평선 당연히 돌았지 않습니까? 20일 이평선은 돌아버리겠네 진짜. 11월 22일이니까 네. 여기쯤 되겠네요. 네. 지금 오늘 도는 겁니다. 네. 오늘 기점으로 해서 22일이니까 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20일 이평선이 돌았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올라가면 이게 20일 이평선이 추가로 돌겠죠. 네.
이게 바로 해돌립니다. 그러면 히든골드가 나면서 주가 움직임이 상승으로 그렇죠.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아직은 횡보권에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이제 돌파하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여기- 보면 한 19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 네, 19만 원 맞습니다. 돌파하면 그때 많이 추천하겠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아, 이 종목 좋다. 네. 아,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저점에서 추천할 수 없는 이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긴 한데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정말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천하는 분들은 결국은 뭔가 단기간에 임팩트를 주려면 확실한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움직이니까. 그렇죠. 재미없는 주식을 말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오히려 돌파가 나왔을 때 네, 돌파가 무서워하실 수도 있지만 돌파하는 종목을 한 종목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시면 네. 생각보다 편합니다. 편합- 무서울 수 있어도. 제일 쉬운 매매가 신고가 종목, 네. 돌파 종목 쉬운 매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한참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무섭다 생각하거든요. 네, 부담스러운데 네. 저는 이제 이평선이 종가를 선으로 이은 게 이평선 아닙니까? 근데 이평선에 떠밀려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네. 셀트리온 네. 같은 종목들. 왜냐면 밑에서 받쳐서 올려줍니다. 네. 이평선에. 이걸 꺾는 흐름에서의 시장 네. 기조는 잘 나타나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흐름을 잘 보지는 않았는데 네. 매일 민감하게 아, 그렇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두 이평선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 있게 네. 판단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또는 뭐 나는 저점에서 사고 싶다. 돌파돼서 사면 너무 늦으니까 나는 바닥에서 박박 긁어서 다 먹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셔도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일 이평선이든 네. 뭐 30주선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로 산 부분 또는 새로 산 부분만큼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가신다는 거. 그렇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후에 대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서 뭐 주식은 결국 시장이 먹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추세 추종자들, 주식을 사랑하는 주식쟁이들의 뭐 희망사항 섞인 좀 분석이었고 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제가 아까 약간 특이한 종목을 하나 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네. 뭐냐면 2차전지 분리막 회사 중에 WCP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한글로 W고요. 네, WCP. 요걸 뭐 분석을 해달라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네. 요게 특이하게 환매 이걸 이제 공모주 받아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여기저기 주관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6만 원의 공모가였는데요. 네. 요게 특이하게 환매 조건이 붙어 있는 주식입니다. 풋백 옵션. 네. 네. 6만 원이니까 네. 상장하고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네. 90% 가격으로 대사주는 조건. 그러면 지금 이게 59만 6만 원, 4천 원. 그렇죠. 지금 6만 원의 공모가였으니까 네.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증권 공모 받으신 분 대상입니다. 아, 지금 공모. 신규 받으신 사는 분 아니고 네. 공모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지금 내가 사서 예를 들어서 뭐 55,200원 갔을 때 못 팔았다. 네. 어차피 근데 공모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마 못 팔으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증권사에다 신청을 하시면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아, 연말까지 3개월이니까 정확히는 제가 1월 2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금 신청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딱 4시 반 되면 54,000원에 해당되는 주식 수만 곱해서 들어올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네요. 네. 단서 조항이 없다라는 네. 첫 번째 네. 전제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풋백 옵션 같은 경우는 단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네. 단서 조항이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고요. 이게 보니까 9월 30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3개월 차가 되면 3개월 락 풀리는 네. 물량이 나올 만한 시점입니다. 락 해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락 해제 물량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기업에서는 풋백 옵션을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54,000원 이상으로. 네. 그래서 꼭 공모주 투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신규로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 가격 43,000원, 44,000원인 것 아니, 같은데요. 공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하자마자 또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업에서 왜냐면 이 풋백 옵션을 받아주기에는 너무 많은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풋백 옵션을 네. 행사 안 해줘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관점, 못하죠. 네, 그 네. 관점에서 보면 43,000원이니까 53,000원, 대략 한 20% 정도만 네. 주가 올리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다음 주 상황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그 꼬리표가 달려 있기 네. 때문에 그 흐름으로 한번 제가 오늘 봐도 될것 요거를 같습니다. 처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좀 특이하네. 풋백 옵션으로 네, 네.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혹시나 이거 네. 이제 아마 공모를 엄청 많이 받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 주식을 공모 배정받은 거를. 근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거는 이제 5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장기로 가고 싶은데 물려 있다. 그러면 풋백 옵션 이제 그 해당 보유하신 증권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54,000원에 팔고 네.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량이라도 좀 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작업을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장 주식이 크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요거 판매 조건이 붙어 있는 주식이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요거 할 수 있는 게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 근데 그거 아마 시간이 지났던 것 같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게 요거 WP 밖에 없나? 아무튼 제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요즘에 상장하는 단서 조항들이 많이 네. 있네요. 네.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 WCP는 업종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요거는 2차 전지 분리 마켓사입니다. 아. 본사는 일본에 있고, AW 스코프라고 하는 일본의 네. 분리 마켓. 우리나라 SK IT 테크놀로지에서 경쟁사예요. 그렇습니까? 네, 경쟁사인데 그 자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죠.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고 판매 조건 옵션을 이렇게 치시면 네. 판매 정식 명칭은 판매 조건 청구권. 네. 판매 청구권. 예, 증권사 네. 긴장 되는 저 같은 사람이 긴장 저희 뭐 잘 모르겠고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6만 원. 해서 54,000원 사줄 수 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WCP,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선바이오, 윤성 FNC 이렇게 있는데 WCP가 그나마 가장 좋았던 용어여서 여기 보시면 이건 아마 내년 1월 1일까지에 맞네요. 예, 판매 청구권 행사가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소액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제가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풋백옵션 단서 조항을 단 거 보니까 수요 측에서 정확한 가격 근거 네. 산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풋백옵션을 단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공모 받으신 분 대상입니다. 네, 오늘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네, 요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전략. 네, 이번 주에 뭐 금융주 그다음에 배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네. 정리하는 관점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배당 있고 관련주 말씀하시는 배당 거죠? 관련 주식들 그리고 다음 주는 여전히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지금 나스닥 선물 보니까 또 여전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쨌든 너무 주가 지수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내년을 준비하는 일주일을 삼으시면 저는 좋겠다. 그 정도로 저는 다음 주 전략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네. 이 그림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위주로의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펀드멘탈보다는 지난번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부분은 13, 14일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상향 전환하고 흐름의 개선이 나타난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시황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부분 수정해서 시간차를 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희망사항 섞인 차트네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중에 그려진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지수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종가는 뭐 고점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좀 더 가격의 흐름에서 기간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간혹 6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일부 가격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의 기간차가 대략 10일에서 12일 정도 기간차를 두고 20일 이평선이 20일 전주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오는 이 시점까지의 기간차가 대략 10일 전후로 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일에서 12일이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12일 정도 옆으로 눕는 횡보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결국 것이다. 내년이네요. 기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결국 내년 맞을 1월이나 것 가야 같습니다. 재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억지로 강제로 의견을 한번 제가 김대준 대표님 의견에 제 의견을 한번 얹어서 가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찐시황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뭐 사실 요즘에 잔고가 사실 잘 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쉽지가 않은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쟁이가 희망이 사라지면 뭐 끝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시장을 비트하는 주도주들은 분명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을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네. 하반기에 그렇게 어려웠었어도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공부해서 사실 한두 종목이 결국 계좌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을 꼭 찾으시는 올 하반기가 마지막 연말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 이번 주 찐시황, 오늘 금요일 순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